안녕하십니까. 김대원의 팩트체크입니다. 최근 이어진 기록적인 폭염과 국지성 집중호우로 많은 분들이 큰 피해로 고통을 받고 계십니다. 특히 인근 무안군에서는 지난 3일 밤부터 쏟아진 물폭탄으로 읍내 일대가 침수되면서 지금도 복구 작업이 한창입니다. 지금도 한계를 넘는 폭염 속에서 구슬땀을 흘리고 있는 모든 분들께 깊은 위로와 응원의 말씀을 전합니다. 그런데요, 이런 어려운 시기에 목포에서는 또 다른 폭염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다름 아닌 한 시의원의 막말과 갑질성 발언 논란이 지역 사회를 뜨겁게 달구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방송에서는 이 사안의 본질이 무엇인지, 그리고 시민의 눈높이에 맞는 공직자의 자세는 무엇인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김대원의 팩트체크 지금 시작합니다. 지난 7월 22일 목포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소속 박용준 의원이 평화광장 인근 해양쓰레기 수거 현장에서 목포시장 권한대행 조석근 부시장에게 막말과 갑질 발언을 한 사실이 다음 날인 23일 연합뉴스와 뉴시스 등 주요 언론들을 통해 보도됐습니다. 그러면 이 보도 내용을 아직 접하지 못하신 시청자 여러분을 위해 간단히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당시 목포시는 집중호우로 인해 영산강 상류에서 밀려온 대량의 해양 쓰레기를 수거하고 있었습니다. 이 수거 현장에는 시민들과 공무원들 그리고 시의원들도 함께 참여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갑작스럽게 떠내려온 부유물을 수거하는 긴급한 작업이다 보니 작업 현장 상황은 다소 열악한 부분들이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계속되는 폭염과 불규칙하게 조성되어 있는 경사진 바위들은 다소 위험해 보이기도 했지만 현장에서 작업하는 모두가 열심히 수거 작업에 최선을 다하고 있었습니다. 이런 와중에 사건의 발단은 목포시의회 박용준 의원이 조석근 권한대행에게 2차례나 전화를 걸어 무더운 날씨에 뭐하는 거냐, 사고가 나면 책임을 지겠냐라며 강하게 질책하는 호통을 치면서 시작됐습니다. 또 전화를 통해 호통을 쳤던 박 의원이 이번엔 직접 현장에 도착한 조 권한대행에게 당신이 뭔데 이런 행사를 강행하느냐라고 주변에서 쓰레기 수거 작업을 하고 있던 시민들과 공무원들이 모두 들을 수 있을 정도의 고성을 지르며 질타를 했다고 합니다. 이 장면은 당시 작업을 하고 있던 사람들에 의해 곧바로 지역 내에 전해졌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사실이 언론 보도로 확산되자 지역사회에서는 아무리 시정을 감시하고 견제하는 시의원이라 해도 시장 권한대행에게 이런 언행은 모욕적이고 부적절하다라는 비난 여론이 일었습니다. 한편 당시 무더운 날씨임에도 수거 작업을 강행했던 목포시의 입장은 이랬습니다. 사흘 후인 7월 26일 목포 평화광장에서는 목포해상더블유쇼라는 대규모 관광 행사가 예정돼 있었는데 행사 현장에 밀려온 해양 쓰레기 때문에 악취와 부유물이 가득해 행사 자체가 무산될 위기였던 겁니다. 이런 이유로 목포시는 부득이하게 민관이 함께하는 수거 작업을 긴급하게 결정한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박용준 의원의 막말 발언으로 논란이 확산되자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회는 7월 25일 박 의원에게 1년 당원 자격 정지라는 다소 무거운 징계를 내렸습니다. 그런데요, 아이러니하게도 박용준 의원은 징계 하루 전인 24일 보도자료를 통해 조석근 권한대행에게 전화상으로 사과를 이미 전하면서 자신의 언성이 높았고 언행이 거칠고 경솔했다며 잘못을 인정했습니다. 그리고 목포시 공직자들과 시민들이 의욕이 꺾이지 않기를 바란다고도 밝혔습니다. 그런데요, 이후 상황은 더욱 혼란스러워졌습니다. 박용준 의원은 징계 결정 후 6일이 지난 7월 31일 기자회견을 열고 전혀 다른 주장을 펼칩니다. 그는 목포시가 당시 상황을 왜곡해 언론 플레이를 벌렸고 현장에도 없었던 기자들이 자신을 막말 갑질 의원으로 보도하게 했다라는 다소 엉뚱한 주장을 하며 문제의 방향을 엉뚱한 곳으로 몰아갔습니다. 또 언론 플레이 주장과 관련해 관련 정황이 차고 넘친다며
경찰 수사까지 고려 중이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기자회견장에서는 그 정황 중 일부라도 밝힐 수 있냐는 질문이 나왔지만 그는 지역 유튜버 영상 보면 다 나와 있다라는 무성의하고 황당한 답변을 남겼습니다. 기자회견장 주변에서는 박용준 의원이 준비한 기자회견 내용에 대해 과연 무엇을 의도한 기자회견일까라는 생각들이 공유됐습니다. 게다가 당시 사과문의 성격을 띈 보도자료에는 자신의 언행이 경솔했다고 인정했던 박 의원은 기자회견장에서는 오히려 조석근 직무대행이 안전 문제에 대해 법적 테두리 안에서 책임지겠다라는 식의 답변을 해 문제가 됐다며 조 대행을 되려 비판을 했습니다. 또 한 발 더 나아가 목포시는 주민들을 시 홍보 영상 촬영을 위한 도구처럼 동원했다라고 주장하며 이번 수거 작업을 전형적인 갑질행정, 전시행정이라고 규정했습니다. 또 징계와 관련해 김원희 지역위원장에 대한 불만도 쏟아냈습니다. 정작 본인은 막말 논란에 대해서는 책임을 회피하는 듯한 모습이었습니다. 기자는 이 사건을 보면서 다른 지역에서의 시의원 막말 논란 기사를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2021년 익산에서도 더불어민주당 조규대 시의원이 막말 논란으로 여론의 문매를 맞은 일이 있었습니다. 당시 조규대 의원과 피해 공무원의 요약한 내용을 잠시 들려드리겠습니다. 이 면장, 왜 이런 행사를 나한테 보고하지 않냐? 보고요? 아니, 보고가 아니라 공유를 하지 않냐? 그런데 의장님, 면장에게 어이는 아닌 것 같습니다. 자네, 지금 나한테 눈 똑바로 뜨고 잘했다고 하는 건가? 자네라고 하지 마세요. 자네가 어떤데? 의장님이 절 하대하는 거잖아요. 자네가 나쁜 말인가? 그리고 이 사람 눈 똑바로 뜨고 쳐다보는 거 봐봐. 그럼 보고 말씀드려야 맞지 않나요? 참 여자라. 어떻게 하지도 못하고. 막말 논란의 상대 공무원은 여성이라는 점도 있었지만 자네라는 하대성 발언이 문제가 됐던 겁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박용준 의원이 조석근 직무대행에게 했던 당신이라는 발언과 조규대 의원이 여성 면장에게 자네라고 했던 발언, 그 차이를 느끼십니까? 당시 조규대 의원의 막말 발언으로 익산시 공무원들 사이에서는 상당한 비난과 공분이 일었다고 합니다. 이때 전북시 공무원 노조 협의회에서도 성명서와 1인 시위까지 벌이며 막말 발언에 대한 항의를 했다고 합니다. 결국 의회에서 신상 발언을 통해 공식 사과를 했던 조규대 의원은 자진해서 탈당계를 제출했었다고 전해졌습니다. 기자는 이 대목에서 조규대 의원의 막말 발언에 대한 익산시 공무원 노조의 대응이 매우 인상 깊었습니다. 김대원의 팩트체크,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시고 지금 꼭 눌러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